지금 유럽 대륙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한복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앞두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원래 유럽의 군사 강국하면 독일, 프랑스, 영국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 3년 만에 유럽 최강의 육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 바로 폴란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독일산 레오파르트도 미국산 에이브람스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라는 점입니다. 퍼레이드 준비 현장에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차체와 길게 뻗은 120mm 전차포를 자랑하는 K2 전차입니다. 흑표라 불리는 이 첨단 전차는 이미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폴란드의 군 현대화를 이끄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2는 기존 서방 전차들과 달리 가벼우면서도 방어력과 기동력을 모두 잡았고 전자식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장전 장치 등 미래형 전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2와 함께 퍼레이드에 주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K9 자주포입니다. 155mm 포신에서 쏟아지는 포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으며 이미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폴란드는 이 K9을 통해 화력 운용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나토 동맹국들 역시 긴장된 눈빛으로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군은 K-39 천무, 현지에서 호마르 K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한 번의 사격으로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 파괴력을 지닌 이 무기는 사실상 전장을 장악하는 게임 체인저라 불립니다. 퍼레이드라는 겉모습 뒤에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곧 K방산이 유럽 전역에 자신감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무대였던 것입니다. 2022년 역사적인 계약 이후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보낸 장비는 무려 433대에 달합니다. K2 전차 133대, K9 자주포 173은, 호마르 K 다연장 로켓 126대가 불과 3년 만에 납품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약속된 일정 안에 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폴란드의 급격한 변신은 단순히 전력 증강을 넘어 국제안보지형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기존 강국인 독일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공개적으로 한국산 무기 덕분에 유럽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폴란드의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K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 바르샤바의 대로에는 단순한 전투 장비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기술력이 집약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 기적 같은 군사적 도약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폴란드와 한국이 만들어갈 방대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세계를 놀라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들여왔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입한 무기체계가 바로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전 세계에서 이미 성능을 입증한 장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퍼레이드에 동원된 장비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면 왜 폴란드가 단숨에 유럽 최강 육군으로 도약했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K2 전차입니다. 흑표라는 이름 그대로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 전차는 120mm 활강포를 장착해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며 능동방어 시스템과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해 현대전에서 생존성과 파괴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기존 서방전차보다 가볍지만 더 빠르고 기동성과 화력, 방어력을 모두 갖춘 차세대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폴란드군이 K2를 도입한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미래 전차 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K9 자주포입니다.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 이상이 도입한 이 자주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 불릴 만큼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최대 6발의 고속사격 능력을 자랑하며 유럽 내 기존 자주포 전력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폴란드군은 K9을 대량 도입해 기존 포병 전력을 완전히 재편했고 이는 러시아와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K9은 나토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연합 작전 시에도 막힘없는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즉 호마르 K입니다. 이 무기는 한번 발사하면 적의 방어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력한 포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8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로켓탄에서부터
전술지대지 미사일까지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어 사실상 한번 배치되면 전장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폴란드군은 이 천무를 통해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 전력을 상쇄하고 동시에 나토 전력의 틈을 메우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계약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K2 전차 133대, K9 자주포 174문, 호마르 K 다연장 로켓 126대 등 총 433대의 장비가 단 3년 만에 납품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군사계약서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신뢰성이 그대로 입증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물량과 성능을 기반으로 폴란드는 단숨에 유럽 최대 규모의 화력벨트를 형성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오파르트 이 전차와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천무 K9이 결합되면서 유럽 동부 전선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 전력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군사 패러다임의 혁명이었습니다. 폴란드군 고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계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큰 그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자 가장 먼저 긴장한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옆 나라가 단숨에 첨단 전력을 갖추게 된 상황이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T-70이나 T-90 전차, 구형 자주포 체계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미 러시아 무기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폴란드의 급격한 무장 강화는 러시아 군사 전략 전체를 흔드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크렘린 내부에서는 폴란드가 나토 최전선의 방패에서 이제는 창이 되었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에서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방위의 중심을 자처하며 레오파르트 전차를 앞세워 유럽 최강 전차국의 이미지를 굳혀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를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일 언론은 유럽의 군사 지도에서 갑작스럽게 중심이 바뀌었다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가 독일의 전통적 위상을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르클레르 전차와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강조해왔지만 한국산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과 빠른 납품 속도 앞에서는 경쟁력을 내세우기 어려웠습니다. 영국 또한 챌린저 전차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폴란드가 보여준 속도와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기존 군사 강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자산이 한국과 폴란드가 단 몇 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 정치적으로도 중대한 파급력을 불러왔습니다. 폴란드가 단숨에 유럽 안보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면서 나토 내부에서의 발언권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주도하던 안보 담론이 이제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폴란드는 단순한 최전방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닌 국제 정세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여준 변화는 곧 K방산이 가진 힘을 세계에 각인시켰고 이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과 향후 계약 이행 여부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방대한 무기 도입 계획은 단순히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이 체결한 기본 계약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계약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부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몇몇 언론은 새 정부가 기존 방산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베오 베이다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문서를 통해 모든 논란은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기본 계약에 명시된 K2 전차 물량을 감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 못 박으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폴란드가 단순히 수백 대의 K2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최종적으로 1000대 규모의 K2 및 KPL 전차를 확보한다는 장기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6단계 실행 계약 방식으로 약 180대씩 나누어 총 6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차를 도입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미 1차와 2차 계약을 통해 360대 물량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4번의 계약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구매가 아니라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결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유럽 최전선 국가로서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러시아군의 위협은 폴란드로 하여금 미래 안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고,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폴란드의 장기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는 단순히 장비를 수입하는 것에서 나아가 KPL이라는 자국 맞춤형 전차 개발까지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KPL은 폴란드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춰 방호력, 통신체계, 엔진 성능 등을 강화한 버전으로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독자적 생산과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과 폴란드가 단순한 구매자 판매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이라는 더 깊은 수준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단기적으로는 군 전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산 무기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정부가 계약을 이어가기로 한 결정은 곧 한국과의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셈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브로츠키 대통령입니다. 그는 역사학자 출신이자 전직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지도자로 무엇보다 국방과 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그는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폴란드의 생존은 강력한 군사력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매우 직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군 장병들에게 직접 사격 훈련을 요구하며 자신 또한 사격장에서 함께 총을 들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정치 행사에서 즉석 팔씨름 대결을 벌여 가볍게 승리하는 든든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남자 기질은 국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었고 그가 추진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최대 우방국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국방 전략의 핵심 축을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한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첨단 장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를 보장하는 안보 보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PL 전차가 폴란드 육군의 주력 전차로 자리 잡게 되면 이는 곧 나토 내에서도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폴란드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 군사체계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국에도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방산 허브로 발전하겠다는 전략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결합하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나토와 유럽 안보 지형 전체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어우러지며 새로운 시대의 군사 동맹이 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가져올 미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만으로도 폴란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기갑 전력을 확보하게 되며 여기에 앞으로 진행될 수차례의 계약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K2 전차와 KPL,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구성된 K-파워 벨트는 단순히 폴란드 국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유럽 전체 안보의 새로운 균형추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향후 계약이 모두 이행되면 폴란드군은 1000대 이상의 K2 및 KPL 전차를 운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레오파르트 2,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합치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전차 전력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양적인 우위를 넘어 질적으로도 나토 내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동부 전선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주도적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보여주는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납품과 높은 신뢰성, 그리고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은 기존 서방 무기 업체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경쟁력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수년 동안 논의만 거듭하는 사이 한국은 단 3년 만에 수백 대의 장비를 약속대로 제공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간 신뢰 구축의 문제로 이어졌고, 폴란드는 이를 계기로 한국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략적 동맹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토 내부의 균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사실상 유럽 안보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폴란드가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력이 강화될수록 나토 동부전선에서의 발언권도 커지고, 이는 곧 유럽 안보 구조의 전반적인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나토 전체와의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K방산은 단순한 무기 산업일까요? 아니면 국제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동력일까요? 폴란드 사례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지도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 새로운 군사동맹의 역사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 거대한 변수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바르샤바의 퍼레이드 현장에서 울려 퍼진 굉음은 단순한 축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서곡이자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K방산,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눈부신 속도로 진행된 계약과 납품은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더 큰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의 군사지형에서 단순한 주변 국가가 아니라 중심 국가로 부상했고,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독자적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KEPL과 같은 공동개발 사업은 양국이 서로의 미래를 공유하는 진정한 동맹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기술력과 신뢰를 세계에 각인시켰고, 폴란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얻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 안보의 중심은 독일과 프랑스였으나 이제는 폴란드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폴란드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 지역의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히 양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 전체의 안보와 나아가 국제 질서의 안정에 기여하는 대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르샤바 하늘 아래 울려 퍼진 K방산의 굉음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길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동맹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와 기술, 그리고 서로의 미래를 향한 굳건한 약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